저는 서울제일병원 정형외과 김정사이라고 합니다. 매틱 상과염, 흔히 이게 단어는 조금 그래도 그냥 테니스 엘보라고 알려져 있는 질환이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손바닥을 하늘 보게 이렇게 폈을 때 팔꿈치 현상에서 엄지손가락 방향 우리가 외측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팔꿈치 쪽에 아플 때 우리가 이 질환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환자들이 테니스 엘보 내용 뭐 이야기하면 가끔 이제 묻는 질문들이 전 테니스도 안 치는데 왜 이런 것이 생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테니스가 질환의 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거는 아니고 충분 조건은 아닌데 테니스 선수의 50%가량에서 이 질환이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고 또 비기너나 아마추어들이 이 질환을 잘 호소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의 발병에 어느 정도의 일이나 업무 활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결과적으로 손목 팔꿈치를 구부렸다 펴거나 회전하는 강도나 속도, 빈도, 업무 시간 등 그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스트레인 인덱스라는 그런 점수 체계를 가진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강도가 올라갈수록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손목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보다는 오히려 회외전 시에 훨씬 더 힘이 많이 걸리면서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복적으로 왜 잘 생기는지 궁금한데 사실은 이시암이라는 테더 자체가 조인트를 건너가서 캡슐에 바로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수술할 때도 ECRL 같은 거를 이제 째가지고 벌린 다음에 ECRL을 풀어내라고 돼 있어서 그런 뭐 구조를 보여준 겁니다. 즉 관절에 가깝게 붙어 있어서 관절이 흔들리거나 할 때 제일 빨리 영향을 받는 힘줄이다. 그런 걸 해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측 상과염이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이름이 이제 뭔가 염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디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퇴행이라든지 염증 반응이라든지가 병인의 뭐 주요한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 트라우마를 입은 텐던이 힘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이 건병증이 건병증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고 이제 교과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실 선생이라고 해서 이제 이 질환에서 제일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 러실 선생님이 이 질환을 주도한 병리 소견은 손상된 이 콜라겐 티슈가 아물면서 혈관과 섬유 조직이 증식된 이상 조직에 따라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이 텐던의 기시부, 부착부행부에서 이렇게 마치 콧물 같은 약간 그런 색깔처럼 보이는 병변들이 이른바 이제 러실리전, 즉 섬유주기성 조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왜 그럼 대체 내가 여기 아픈데 이게 테니스 엘보가 맞으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결국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증상은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즉 바깥쪽 팔꿈치가 아프거나 이 팔꿈치 통증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듯한 통증 그리고 이 손을 줄 때 통증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통증도 오고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이 테니스 엘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뭐 특이한 질환이 아니라 상체에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라든지 다른 신경 문제라든지 혹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종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테니스 엘보가 이럴 건 아니고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정도하시고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환자들은 생각보다 내가 진찰만 하고 딱 알아봐주면 좋아할 줄 아는데 뭔가 좀 객관적인 검사가 돼야 대화가 통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먼저 찍어보는데 엑스레이에서 사실은 알고자 원래 중요한 거는 이런 관절의 정렬이라든지 관절 자체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는 게 일단 중요해서 다른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테니스 엘보가 오래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석회가 요걸 구하고 이 사이에서 이렇게 끼는 소견이 보이면 좀 더 이야기할 거 같죠. 이런 게 보면 이제 정밀검사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각광하는 건 ESWT 충격파 치료인데 이건 이제 조직 치유를 자극하고 진동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고 외측 상과염 치료에서는 이 치료를 시행하면서 널리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평가라는 논문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 기능 회복에 있어서 과거에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 이게 제가 2019년에 처음에 만든 자료인데 그때는 그랬는데 2023년 결과나 최근 일본 결과나 이런 거 보면 장구의 옮기기 결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에 비해 통증과 기능 회복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보고하는 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앞으로의 관건은 제 생각에는 우리 ESWT 충격파할 때 처음에 환자들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과연 이 환자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이렇게 할 때도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나 자료가 많이 쌓이면 정확한 지침을 세워서 좀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RP 주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개인의 혈액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따로 빼내서 거기서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그 자가치유를 도모하는 치료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보다 부작용도 적고 스테로이드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게서 통증이나 기능 개선을 도모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다른 주사 치료들에 비해서 더 효과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런저런 치료에도 별로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하게 되겠고, 앞서 보신 것처럼 아까 그 환자인데 MRI상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콧물 색깔로 이 주변 근육들이 아주 하얗게 안 좋은데 다 걷어내고 뼈 전에 뼈 보일 때까지 걷어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심어주는 그런 수술을 저는 하고 있고, 수술 방법에 아직까지 뭐 치료 효과가 관절경이 좋다거나 뭐 오픈해서 관열적으로 한다거나 어떤 것이 더 낫다,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뭐 의견이고, 단기적으로는 뭐 관절경 수술이 조금 더 조직 회복에 더 좋다는 말도 있고, 관절절 수술이 좀 더 튼튼하게 꼬매줄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서, 뭐 어떤 수술이든 우리 병원에서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주변에 만약 환자들 있으면 잘 안내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치료를 같이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